기자초 반지용입니다. 자, 오늘은 배우 견미리 씨의 최근 인터뷰 그리고 그의 주장을 한번 분석해 볼까 합니다. 일단 견미리 씨가 13년 만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남편과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비판적 시선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연 건데요.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자신도 피해자다, 이렇게 억울하다는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데 과연 이 시점에 견미리 씨가 왜 입장을 내게 된 건지 총 5가지로 나눠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견미리 씨의 주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부분이 견미리 씨의 주장대로 왜곡됐다는 건지, 세 번째, 견미리 씨의 이런 주장을 어디까지 사실로 받아들일지, 네 번째는 견미리 씨의 입장 표명, 이 시점은 적절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예비사위 이승기 씨의 입장은 어떤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견미리 씨의 주장입니다. 지난 2월 17일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오를 통했습니다. 견미리 씨에 대한 허위 사실 관련 공식 입장이라며 허위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법무법인을 통해 냈을까요? 본인의 소속사라든지 혹은 보도자료 형태도 낼 수 있는데 법무법인에서 보도자료를 냈다. 이 주장은 법률 검토를 받은 사안이고 또 이외의 억측을 제시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일종의 선포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피해자만 30만 명 이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 주가 조작 사건은 견미리 씨 남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견미리 씨 부부는 다단계 사기 사건 제2유의 엄연한 피해자이며 제2유 관계자가 벌인 주가 조작 사건에는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견미리 씨가 더 팩트와 인터뷰를 나눈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왜곡된 부분이 많다. 저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왜 피해자인지 볼게요. 투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어떻게든 회수할 욕심에 만찬 행사에도 가게 됐다는 겁니다. 만찬 행사에 나온 견미리 씨를 보고 투자에다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한 해명인 거죠. 마이크를 잡아주면 일부라도 물품 대금을 지급해줬다. 어리석게도 저 역시 속아서 돈을 뜯기고 당했지만 저보다도 힘들었던 분들의 고통을 알기에 당시에는 해명할 수 없었다. 그때도 억울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더 큰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서 해명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인한테 속아서 견미리 씨도 7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가 절반 이상 뜯겼다는 주장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견미리 씨 남편이 코어비트의 유상증자 대금 266억 원을 가져가서 이를 개인의 부채 상환에 썼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견미리 씨 남편은 5억 원을 대여받은 적은 있으나 그 5억 원은 몇 달 후 변제해 결과적으로 코어비트의 돈을 가져와서 본인의 부를 축적한 사실은 없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더 팩트와의 인터뷰에서 허위 공시에 의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건데 그 돈은 개인 명의로는 1원도 쓸 수 없는 회사 돈이고 실제로도 개인이나 가족에게 쓴 일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모두 재판 과정에서 해명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5억 원을 빌렸다는 거죠. 대여한 적은 있으나 이 돈은 곧 변제를 해 결과적으로 코어비트 돈을 가져간 것은 없는 셈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견미리 씨가 딱 봐도 굉장히 고가의 주택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노출이 됐죠. 그런데 이 한남동 주택, 범죄 수익으로 마련됐고 가족들은 그 돈으로 죄책감 없이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주택은 2006년 말 견미리 씨가 토지를 매수해 지었고 주택의 자금 출처는 당시 견미리 씨의 30여 년간의 배우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견미리 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현재 살고 있는 한남동 주택은 제가 번 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남편의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게 없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 후 아이들과 전셋집에 살면서 층간소음에 시달렸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악착같이 모은 돈과 대출을 끼고 집 한 채를 샀어요. 당시엔 허술한 주택이었는데 지금처럼 비싸지는 않았고요. 그때 진 빚은 지금도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몇 가지 나눠서 견미리 씨의 주장을 짚어봤고요. 그럼 그 중에서도 기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왜곡됐다고 얘기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리할게요. 견미리 씨 부부는 다단계 사기 사건의 엄연한 본인들도 피해자이고 그리고 제2유 관계자가 벌인 루보 주가 조작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어비트의 유상증자 대금 266억 원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고 5억 원은 대여했지만 변제를 했고 마지막으로 고급주택은 현 남편이 아닌 자신의 돈으로 샀다는 거죠. 자, 어떤 부분이 왜곡됐다는지 아시겠어요?
본인들은 이런 다단계 사기 사건에 의해서 가해자처럼 몰려 있는데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자가 벌인 주가 조작 사건은 본인들과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코어비트의 유상증자 대금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고 5억 원을 빌렸던 건 맞는데 이거는 갚았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 고급 주택도 이 현 남편의 어떠한 일로 인해서 번 돈을 갖고 산 게 아니라 내가 배우 생활을 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이 왜곡됐다는 주장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런 견미리 씨의 주장 과연 어디까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지금 제기된 견미리 씨의 주장 어느 정도 믿을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법무법인 검토까지 받았으니까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전 판단을 해요. 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 남편 이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2014년에 가석방이 됐고요. 2년 후인 2016년 또 다른 코스닥 상장업체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다시 구속이 됐다는 거죠. 자, 이 재판이 중요한데 1심 재판부는 2018년 이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견미리 씨가 왜 억울해졌냐?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2심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무죄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주가 조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우리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이 아닌 게 맞아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다만 앞서 2011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이 문제는 남아있다는 거죠. 자, 견미리 씨의 재혼 시점은 1998년입니다. 이후에 발생한 주가 조작이고 이로 인해서 3년간의 징역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습니다. 이번 지금 논란되는 대법원에 계류된 이 판단이 아닐지언정 앞서 다른 걸로는 피해자가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가 조작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대중은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 아직 판단이 안 났습니다. 이거는 기다려 주십시오. 이건 맞지만 앞서서 발생했던 주가 조작 사건으로는 엄연한 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처벌까지 받았다는 거. 대중들은 이 부분 때문에도 화가 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더 팩트도 질문을 했어요.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나, 유사한 논란이 반복돼 부정적 이미지가 쌓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견미리 씨의 대답은 이겁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럽다. 유상증자로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냈다는 부분은 실제와 다르다. 지금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다만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이를 입증해 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데 대법원이 견미리 씨의 주장대로 최종 무죄를 확정 지으면은 견미리 씨는 확실하게 본인이 억울하다고 한 이유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거죠. 대중들도 이때는 아, 그랬구나, 억울한 부분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반대로 대법원이 이 무죄 판결을 돌려보냈다. 다시 심리하라.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보다 더 큰 후폭풍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사안, 지금 얘기하는 이 사안에서만큼은 2심에서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대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까지 견미리 씨 측에서 냈기 때문에 공론화된 장소나 혹은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나 그런 데 글을 쓸 때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입장 표명 시점은 적절할까요? 자, 일단 견미리 씨의 딸 이다인 씨가 오는 4월 이승기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비판의 시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견미리 씨가 직접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점이 좀 아쉽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견미리 씨와 그 남편을 둘러싼 논란은 나온 적이 있어요. 배우인 딸 이유비 씨나 이다인 씨가 활동을 하는 시점이 되면은 이런 얘기가 다시금 불거지곤 했었는데 그때도 저는 입장을 낼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때는 굳이 내지 않았죠.
그냥 이렇게 조금 있으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고 지금처럼 크게 번지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대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견미리 씨의 주장대로 그 당시 나왔던 허위 사실과 허위 주장, 억측들이 대중들이 받아들일 때는 사실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와도 대응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대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돌려 생각하면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도 무죄를 받았습니다라는 걸 알리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아직 3심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는 지켜보고 입장을 내도 내겠다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결혼을 발표한 후에는 관련된 이런 비판이 굉장히 거세졌습니다. 결국은 대법원 판단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 섰겠죠. 그래서 입장 표명을 한 것이란 이런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 없었으면 과연 이런 입장문과 해명의 기회가 있었을지에 대해서 여전히 대중들은 물음표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인 측 내용을 보면 허위사실이 급속도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어느덧 기정사실화되는 현 상황은 견미리 씨 가족과 새롭게 가족이 되는 분을 위해서라도 더는 묵고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대응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죠. 새롭게 가족이 되는 분. 이게 바로 이승기 씨겠죠. 결국은 이번 입장 표명 자체가 이승기 씨를 염두에 둔 견미리 씨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비 사위인 이승기 씨의 입장은 어떨까요? 지난 18일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이렌, 팬덤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표현이 조금 서툰 사람인지라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표현을 많이 못했던 것 같다. 어떤 순간에도 끊임없는 믿음을 주신 사랑하는 분들께 가슴 깊이 존경과 사랑을 전하고 싶다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베풀어 주신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이젠 제가 팬 여러분을 지키겠다.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달라. 늘 감사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문장은 이겁니다.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달라.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이승기 씨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승기 씨가 사실 비판을 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것도 개인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기 씨는 지금 여러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또 이런 견미리 씨의 입장 발표 후에 아무래도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달라. 결혼해서 잘 살겠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니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달라라는 이승기 씨의 주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견미리 씨 측 법적 대응을 시사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사실과 다른 왜곡, 과장된 내용의 허위 기사, 블로그 게시물, 유튜브 제작물 등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해당 기사 및 글, 영상의 삭제 및 정정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시정되지 않을 시 이 시간 이후로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 영상이 올라가고 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법적 대응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이 보도라는 게 자기가 알리고 싶은 내용도 있는데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견미리 씨 입장에서는 이런 앞선 여러 의혹들이 기사화 통해서도 얘기되는 걸 별로 원치 않았겠죠. 다만 보도를 할 때 양쪽 입장을 다 전해주면 됩니다. 반론권이라고 해요. 그동안 견미리 씨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견미리 씨의 주장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저희 생각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이거 그래서 이러는 거 아니야? 저래서 이러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안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법적 판단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넘겨짚는 허위사실 혹은 억측들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물이나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